안녕하세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과 신용평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기업 시험평가에 대해서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평가 등급서상의 완료 일자를 입찰 이전 날짜로 발급 가능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은 시험평가 등급을 안 받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최저가 이제 1순위가 되신 분이에요. 하지만 최저가 1순위로 돼서 적격심사 통보를 받았는데 적격심사가 통과가 안 돼요. 왜? 기본 점수 경영상태 평가에서 기본 점수밖에 최저 점수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울며 불면서 어떻게 평가 등급서상에 등급위를 갖다가 좀 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이거는 조달청 의무 존속 규정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자, 다음에는 이제 또 신용평가 등급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질문이에요. 지금 신용평가 등급의 유효기간은 원래 산정일로부터 1년이 원칙이고 재무결산일 기준 18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 재무결산일이 나와요. 2019년 12월 31일자 기준이고 2018년 12월 31일자 기준이 있어요. 자, 2019년 12월 31일자 이 재무 결산일 기준으로 평가를 2020년 5월 28일로 했다면 유효기간은 2021년 5월 27일 1년 후가 돼요. 하지만 2018년도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 2020년 5월 28일날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이 유효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밖에 안 돼요. 즉, 한 달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라고 약간 궁금해지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재무 결산일, 그러니까 작년도 2019년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2018년도 기준 재무제표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2018년도에는 이 회사가 영업을 잘했어요. 활동을 잘했는데 2019년도에는 사업을 죽었어요. 그래서 평가 등급이 2018년도 재무제표를 받은 평가 등급보다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잔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재무결산일을 이렇게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5개의 시험평가 회사가 있어요. 모두 공통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용평가 회사별로 각 고유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은 비슷한데 이 세부적인 기준들을 조금씩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5개의 신용평가 회사가 각 있으면서 평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업체가 각각 다른 신용평가 회사별로 중복으로 평가 신청하는 경우에 꼭 같은 평가 등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평가 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전 시간에 그랬었죠. 보통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2군데, 3군데 업체 평가 회사의 평가를 받아서 가장 좋은 걸 안다고. 그러니까 같은 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더 등급이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마다 사정별로 조금씩 달라요. 제가 이제 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공개적인 어떤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신용평가 비용은 얼마입니까? 보통 이제 평가 의뢰 업체의 종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협회나 제2업체 등에서 평가 수수료 등 할인 쿠폰을 제공을 많이 해요.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또 귀가 또 쫑긋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매출이 3배 급증을 했어요. 급증한 만큼 신용평가 등급도 그 정도로 상향될 수 있을까요? 자, 결론은 매출과 평가 등급은 연관성은 있으나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즉 정비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매출이 올라간 만큼 신용평가 등급도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신용 등급이 강제 조정되어서 떨어지는 경우는 발생합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이유는 신용평가 신청할 때 최근 상개년 재무제표를 요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만 잘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년, 그 전전년에도 잘해야 된다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 변동이 큰 업체보다는 해년마다 꾸준하게 매출 성장하는 업체가 이 업체가 훨씬 더 평가 등급이 잘 나와요. 또한 이제 세금 문제로 이제 영업이익을 일부러 적자 상태로 만들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회사는 영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본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업종들의 이제 그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평가 회사들마다 이제 각자 반영을 시켜주긴 하지만 좋은 등급이 좀 나오기가 어려워요. 자, 또 하나가 이제 재무제표에 의해서 신용평가 등급이 산정된다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협회에서 이제 재무제표만 가지고 평가 등급을 이제 산정을 해서 협회와 어떤 뭐 자체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지자체에서 하는 지역에서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뭐 그 좀 나눠 먹기식 이런 것들인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이제 가끔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재무제표와 같은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경영실권자, 경영 능력 이런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함이 됩니다. 특히 기업이 작을수록 비재무적 요소의 반영 비중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더라도 평가 신청할 때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인 면을 드러낼 수 있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화면 기억나시죠? 제가 전전에 이제 시험평가 방법론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재무적 요소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법인, 비회관 법인, 개인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 비중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요 회계자료 투명성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 제가 이 분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이제 소명자료 이런 감점 요인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 사례 중에서 매출액이 64억에서 90억으로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1억 정도 감소를 했고 단기순이익도 감소를 했다고 했어요. 이에 대한 사례, 그 당시에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단가를 깎아버리기 때문에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반드시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시행평가 시 대표이사의 신용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실 때 보면 대표이사의 신용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를 같이 받아요. 그리고 신용평가 진행을 하실 때 대표이사의 연체정보가 발생한다면 평가 등급은 강제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게 아마 그냥 싱글 C론과 이게 강제 하향 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대표이사의 어떤 채무 불이행 등재로 인해서도 역시 기존 신용평가 등급의 강제 하향이 통보될 수도 있어요. 대표이사가 새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시험평가 등급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받으셔야 돼요. 아까 바로 위 질문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것도 역시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이사 변경하실 때는 같이 이 등급에 대한 고려도 다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